안녕하세요.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만드는 원혜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자는 지상 최대 감옥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지상 최대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하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이번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 가자뿐만이 아니라 서한 지구도 이스라엘의 지금 군사 지배, 그러니까 시민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점령촌, 장벽, 검문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돌을 던져요. 시위를 하는데 그럼 돌을 던지면 아이는 100% 감옥에 갑니다. 왜냐면은 아이에게 돌을 던진 아이를 잡아서 히브리어로 된 자백서를 내밉니다. 사인하라고요. 부모나 변호사도 없이. 그럼 아이는 사인을 하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 정착민들이나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총을 쏘거나 죽이면 그 사람들은 무죄가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잡겠다고 가자에 대대적인 폭격을 하는데 하마스를 그렇게 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한 폭정이죠.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떤 식의 저항이든 어떤 식의 투쟁이건 어떤 식의 단체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안전하려면 결국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하마스 하면은 무장단체, 테러리스트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마스는 단순히 무장단체가 아니라 정당이에요. 정당인데 하마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여러 단체 정당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 군사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국가가 공식적인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마스가 2006년 선거에서 민주적인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그 의석수를 확보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강력한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사업, 병원을 짓는다라든가, 학교를 짓는다라든가, 구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총선에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테러리스트라고 낙인을 찍고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은 이번에 하마스가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쪽 언론에 익숙해져서 하마스가 하지 않은 짓들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한 것처럼 하마스를 악마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대대적인 이런 학살을 할 때 하마스가 악마여야지 자기네 행동에 어떤 정당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잖아요. 어린 아이들 영유아를 참수했다라는 거. 그건 다 가짜 뉴스로 밝혀졌고 그거 외에도 강간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IS가 했던 짓들을 그런 행위한 사진들을 바꿔치기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마스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명확히 봐야 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 역사와 정말 닮아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식민 지배, 신탁 통치, 강대국에 대한 강제 나라 분할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 최근에는 87년의 민중항쟁까지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외국에 나가서 일제 만행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외쳤지만 외국에서는 무시했어요. 강자인 일제를 편을 들었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독립국가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어야지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같이 안전하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책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팔레스타인 가서 어떻게 보면 책 내용을 다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점령촌, 장벽, 검문소, 그리고 이제 정착민들에게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다양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정착 그 촌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마을,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매주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저도 집회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산 매운 체리탄 맛도 보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꿈을 꾸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갔을 때 한류 열풍 그때도 한참이었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한국말 들리니까 정말 생각보다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고생들도 있었고 대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샤이니, 뭐 FT 아일랜드, 이민호 이런 사람들을 한국말로 써달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한 가지 가슴 아픈 거는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주최한 한국말 잘하기 대회가 있었대요. 외국인 상대로. 그래서 한 팔레스타인 친구가 열심히 독학을 해서 우승을 했대요. 근데 그 상품이 한국의 이 왕복 티켓이었는데 가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에서 허가해주지 않아서.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이 외부에서 보면은 너무 절망스러운 팔레스타인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이들은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뭐 선생님, 뭐 건축가, 축구 선수, 뭐 패션 디자이너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아이들은 꿈꾸고 삶은 지속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세계편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팔레스타인 마을 집회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제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만화를 그렸다는 걸 아시니까 너무 좋아하고 반가우시면서 한국이라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자기네 이야기를 했다는 걸 너무 좋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당신들 이야기를 전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책도 더 내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은 좀 희망이나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것에서부터 희망이 싹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 이 책을 봐주신 독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고 그 팔레스타인 분들에게 작은 지지와 위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